어이구, 칠났네, 칠났어. 에? 이게 93%? 와, 우리 집 고양이가 싸워도 이거보단 박진감 넘치겠다. 100%? 64명이 다 100%를 줬다고? 와, 무슨 PC가 MSG야? 끼얹기만 하면 점수가 팍팍 올라. 어? 아무리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도 영화는 영화적인 완성도로 평가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이래서 영화는 영화일 뿐 다큐가 아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화에 대한 비판은 다큐로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흑인 인종차별을 다룬 블랙팬서를 비판하면 흑인을 차별하는 것이고, 동양인을 출연시킨 라스트 제다이를 비판하면 동양인을 차별하는 걸까요? 어쩌면 더 쉬운 답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진짜 못 만든 영화라는 팩트 말입니다.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한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할 거면 똑바로 해야죠. 국민의 아픔을 그리기보다 당시의 정부와 지식계층을 비판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을 들이는 영화가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크게 다르다면 그 저희가 의심스러운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무리 팩션 영화라도 MSG 좀 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군도 보면서 와, 조선 남자 미모가 저 정도였어? 와, 저때 기관총이 있었어? 국뽕에 취한다? 주먹! 이러진 않죠. 얘넨 누가 봐도 뻥이니까요. 그런데 영화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목적이 현실 비판, 그것도 실존하는 특정한 집단이 대상이라면 그 근거도 현실에서 가져와야죠.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은 인터넷 기사가 그러하고 있듯이 현 정권에 빗대서 영화 외적인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기득권, 서민층 같은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오직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에 한해서 접근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부디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해보죠. 이 영화의 문제는 한 장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단어 3개만 좀 바꿉시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매우 보여진다로. 영화 내부자들에서 이강인은 세 단어만 바꾸자며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매우 보여진다로 바꾸자고 합니다. 팩트만 담은 기사도 이 몇 글자의 차이로 전체의 뉘앙스가 크게 변합니다. 제가 지적했던 공작의 아쉬운 점도 이런 문제였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몇 글자가 아니라 전체가 이렇다면 어떨까요? 국가부도의 날의 문제는 허구가 포함되었다가 아니라 특정한 장면들이 허구로 채워진 의도입니다. 무언가를 비판하려면 딱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주장, 근거, 결론. 그런데 이 영화 뚜렷한 주장이 있고 그보다 더 강한 결론이 있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시사적인 영화는 필연적으로 감독의 특정한 생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어설프게 생각을 드러내기보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최소한 일리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타당한 개연성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자, 영화를 살펴볼까요? OECD 가입 뉴스가 뜨며 온 나라가 달뜬 분위기인 가운데 해외 투자금이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진상을 조사해보니 기업들은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어음을 남발하고 은행은 심사 없이 대출을 해줍니다. 이런 안이한 운영에 불안함을 느낀 해외 자본이 빠지자 한국은 금융위기를 맞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외환위기의 원인은 배경 설명으로 지나가 버리는 셈이죠. 한보그룹이 점쟁이 믿고 운영하더라. 은행은 대출 심사도 안 하더라. 이걸 슥슥 넘기고 끝내버리는데 이건 위기 탈출 넘버원이죠.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너무 극적인 사례만 보여주고 그게 다인 양 구는 거예요. 일단 뒤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지켜볼까요? 한국은행 팀장 한시연이 계산해보니 국가부도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이때까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죠. 전 국민에게 경고하려 하지만 정부에게 제재당합니다. 대책위원회를 세우고 한국은행 측은 IMF는 안 된다.
재정부 측은 IMF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고 다툽니다. 경제수석이 IMF에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경제수석이 교체됩니다.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한시연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지만 기사는 한 줄도 나가지 않습니다. IMF 협상에 들어서고 보니 눈에 익은 남자가 무리에 끼어 있습니다. 경제지를 뒤져보니 미국 재무부 차관이네요. 어쩌면 이 외환위기는 애초에 미국이 한국의 경제를 삼키기 위해 벌인 수작질이 아닌가 대단히 의심됩니다. 하지만 결국 IMF에 손을 벌리며 보릿고개가 찾아오죠. 2018년 현재 지금은 안정된 듯 보이고 연일 언론은 경제성장을 칭찬하지만 아직도 위기는 우리 곁에 있다. 이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다른 방법이 있었지만 정부의 회방과 언론의 침묵으로 IMF의 도움을 받게 되었으며 심지어 이 모든 사태는 미국이 한국을 잡아먹기 위해 꾸민 음모처럼 보입니다. 마치 김구 선생님 대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더 나은 길이 있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죠. 실제로도 이랬을까요? 그랬다면 ABS니 모라토리움이니 어려운 경제 용어가 수없이 등장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설명하지 않는 이런 불친절한 영화가 아니었겠죠. 어려운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뭐다? 사기꾼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걸 빼면 맞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정부는 더 무능했습니다. 1997년 3월에 이미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그 후에도 23차례나 보고됩니다. 8개월이란 시간 동안 국민에게 경고하지도 어떤 대책을 세우지도 못했죠. ABS니 일본에게 외화를 빌리느니 하는 방안이 영화에선 재무부 차관에게 막히지만 실제로는 모두 시도되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ABS는 주식입니다. 재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에 이 재산으로 만들어낼 가치를 쪼개서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도날 것이 뻔한 회사의 주식을 살 뿐 계신가요? 당연히 ABS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일본에게 빌린다? 영화에선 전화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묘사하지만 실제로 요청했고 거부당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사이가 나쁜 시기였고 이미 한국이 일본에 지고 있는 빚도 많은 데다 일본도 경제가 폭망한 직후라 남을 도와줄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해결책처럼 묘사한 모라토리움 선언. 모라토리움은 쉽게 말해 돈 없으니까 배째 못하겠으면 예상 달아두든가 이런 겁니다. 당연히 이런 상대와는 신용거래를 안 하려고 하겠죠. 쉽게 말해 여러분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신용카드도 못 쓰고 취직도 안 되는 거죠. 이래도 살아남으려면 돈 대신 다른 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이 농사를 해서 밥은 안 굶거나 뒷마당에 석유가 나와서 발전기도 돌리고 현금화할 재산이 되거나 아니면 신용불량자여도 쓸 만큼 출중한 능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아쉽게도 당시 우리나라는 3개 다 해당이 안 됐습니다. 90년대 식량 자급률 40%, 울릉도 앞바다에서 기름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전량 한국에서 쓰는데도 한 해 사용량 대비 2%에 불과합니다. 석유, 가스, 이런 에너지 자원은 거의 100% 수입이죠. 이거 없으면 차가 안 굴러가고 공장도 못 돌리고 전등도 못 켭니다. 만약 돈 안 빌리고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버텼다면 지금쯤 경제회복은 고사하고 매드맥스 찍고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영화와 반대로 IMF에 가자고 한 것은 한국은행, 다른 방도를 찾아보려 한 것은 재무부입니다. 영화가 역할을 바꾼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정권자가 부패해야 옳은 말을 해도 무시당한 것처럼 묘사할 수 있고 이래야 당시의 정부에 반감이 생기니까요. 캐릭터 연출도 이런 의도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국가부도의 날을 보면 김혜수, 조우진 두 배우의 연기 대결이 인상 깊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이 둘을 제외하면 한시연 파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들러리예요. 한국은행 총장, 무능한 모습으로 유능한 한시연을 돋보이는 역할. 대통령, 억지 사이다를 위해 어려운 말 못 알아듣는 바보 역할.
한시연의 부하들 분노하며 사건의 심각함을 알리는 동시에 그럼에도 냉정을 유지하는 한시연을 돋보이는 역할. 교체 전 경제수석, 정부 측 인물임에도 동조하며 한시연의 판단을 증명하는 역할. 교체 후 경제수석, 차관 옆에서 악당 같은 웃음 지어주는 역할. IMF 총재, 한시연이 열변을 토할 기회를 억지로 만들고 또 그 얘기를 끝까지 침착하게 들은 뒤에 대답은 회피하는 친절한 모습을 통해 한시연이 맞았음을 암시하는 역할. 이러니까 이 둘이 돋보이는 거죠. 캐릭터가 단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인물이 등장함에도 다 병풍인 게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병풍들 늘어놓고 조장하는 것이 IMF 악마설. 우리는 악마와 계약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돈 받는 대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분명 짜증나죠. 지금도 이 여파를 못 벗어나서 비정규직 만연하고 공무원 합격이 과거급제가 된 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IMF의 간섭 딱 5년 받았습니다. 2001년 8월 23일부로 조기 상환하고 다 끝난 일이에요. 심지어 원조 조건 중 하나였던 전기, 철도, 의료 등 공공재 민영화, 국민 반발로 2차례에 걸쳐 유예를 주었고 지금도 보류 상태입니다. 정말 한국의 경제를 지배하고 싶었다면 영화에선 경제 파탄의 주범인 양 묘사된 IMF 측에서 이런 유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 모든 문제를 IMF로 돌리는 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는 왜 안 건졌냐고 욕하는 겁니다. 물이 불어나긴 했지만 조심하지 못해 빠진 것도 우리, 나온 뒤에 사후 관리를 잘못한 것도 우리입니다. 왜 물에 빠졌는지 이유를 살펴보고 다친 곳은 병원 가서 고쳐야지. 구해준 사람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이 영화가 해외에서 마치 한국인의 시선을 대변하는 양 퍼져나간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나라망신이죠. 지적이고 냉철한 커리어 우먼이 나왔다? 연기가 좋았다? 영화의 방향이 이럴 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구남도가 배우들이 연기를 못해서 박한 평가를 받는 건 아니듯이 말이죠. 한시연과 비슷한 불신 조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빅쇼트의 캐릭터를 섞어서 다중인격 수준인 윤정학 파트는 생략하겠습니다. 무당인지 금융 전문가인지 구분도 안 가는 데다 맥락 없이 뺨 때리는 걸 보면 무슨 접신이라도 하는 모양인데 갑수 파트 다루고 IMF의 원인까지 다루려면 갈 길이 머니까요. 윤종학 파트를 3줄 요약하면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인생을 거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라디오 사연을 열심히 듣는 겁니다. 통계니 팩트니 다 필요 없습니다. 감을 믿으세요. 끝!